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뉴스페이퍼로 영재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재일수록 사춘기가 빨리 온다. 글쎄, 영재일수록일까요? 아니면 학생 개별적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요? 영재일수록 사춘기가 빨리 온다라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다른 아이들보다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영재 아이들은. 그리고 좀 더 지적으로도 좀 성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춘기도 빨리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영재의 시작을 한번 보자고요. 영재라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이거든요. 어쩌면 그 말은 개성이 다른 친구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의 영재들은 신체의 성장과 정신의 성장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동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춘기를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재들의 사춘기, 주변에서 영재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선은 근데 그게 사춘기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집이 좀 부린다거나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거를 적절히 해소하기 좀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재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높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도 그만큼 성숙됐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영재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모관하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인데 다른 학생보다 더 높은 감성 능력과 지능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신체의 발달과 이제 정신의 발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낯선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춘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영재 학생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사춘기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있다든지 밤에 밤잠을 이루는 걸 힘들어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나는 다른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마음의 벽을 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뭐 공식화된 자료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뭐 금쪽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대성쌤이랑 같이 영재교육의 박사학위까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은영 의사 선생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직관과 통찰이 있다. 근데 그 배경 속에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선생님이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영재 학생이 되어보세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대선생님은. 자, 그동안 항상 선생님들한테 기대를 받았고 부모님한테 기대를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발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뭔가 마음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자체 그 영재 학생보다도 그 주변 학생들의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고학년을 다니면서 지도를 해보면 이 발표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망하기보다는 약간은 나댄다.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들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영재 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역할 기대가 있잖아요. 부모님과 선생님, 우리 누구라면, 우리 누군데, 우리 누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학급을 이제 진학을 할 거예요. 이제 지역에 있는 영재원이나 영재학급,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을 텐데, 거기서 자기만큼이나 뛰어난 사람, 혹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이제 혹시 영재들의 슬럼프 현상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봤습니다.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정 시기에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슬럼프 때 신기하게도 여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자기 효능감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를 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관련 연구를 보면서 이런 카이스트다 이런 과학과 학생들의 극단적인 이런 선택이 많이 있다. 혹은 이제 하여튼 그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영재 학생들, 특히 이제 사춘기 영재 학생들은 거기에서 이제 실패나 좌절을 맛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강하게 어떠면 본인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마디로 삼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이제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거기서 퇴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회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난 아예 시작하지 않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혹시 대 선생님 주위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근데 되게 한동안 관심 있게 공부했던 영역이 영재의 완벽주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춘기랑 만약에 겹쳐진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라든가 혹은 실제로 봤습니다. 되게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이런 고도 영재 뭐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아예 시험을 안 보겠다. 혹은 그쪽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화학자가 꿈이라고 항상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영재원에 갔는데 굉장히 선행이 잘 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창의성은 이 친구도 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상실감을 막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항상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해 줘야 됐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친구들에게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느낀 거는 학생들이 각자 혼자 공부해서 혼자 뛰어나고 그런 환경보다는 이 영재 학생들이 스스로를 본인과 같이 뛰어나고 본인과 같이 다양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춘기 영재일수록 본인 혼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설프게 조언을 하거나 친구 같은 부모님으로 빙의하셔도 사실은 그 영재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닫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선은 우리 아이의 상황을 서로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재 아이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걸 인식을 하고 부모도 솔직하게 너가 힘들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하자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표현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거를 기다려야 될까요? 고급 기술을 써야 돼요. 티나게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장치를 통해서 이 친구가 암묵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이해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표현하거나 구체화된 언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자기적인 거든, 인위적인 그런 장치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영재 학생들이 사실은 부모님께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냐면 영재 학생들이라고 해서 한 가지 분야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분야에서 뛰어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고의 학생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악기 연주나 뭐 동아리 활동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이제 매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도 40분의 점심시간이 있으면 5분 만에 밥 먹고 와서 30분 동안 농구를 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고,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악기를 다루는데 그 악기도 굉장히 몰입해서 다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재 학생들을 대할 때
이거는 영재 학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특징은 고려하지만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스트레스 해소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영재성이 뛰어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재 학생들도 지능이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한다라고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부모의 이런 관심과 되게 고차원적인, 그 학생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럼 그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재 학생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보다 더 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이겨내는 걸 한번 연습시켜보는 게 어떨까. 이상적인 말씀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들이 부모님이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뭘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 주시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간접적으로 절대 말로써 야 우리 얘기하자, 너 나 요즘에 뭐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정말 이런 것들이 통하려면은 부모님과 우리 학생하고 굉장히 큰 래포가 형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을 먼저 배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반발감으로 더 부모님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런 아이들 되게 예민하고 근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생기기 전부터 조금 부모와의 좋은 래포, 좋은 관계 맺기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천재 광기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엄마? 뭐 천재가 하나에 뛰어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 보인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천재 광기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친구들은 사실 그 뛰어난 역량이 축복이지만 또 하나의 캔디캡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예민하게 또 느낄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어떠한 부분만 굉장히 발달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이든 신체적인 부분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영재 학생들의 어떤 그 재능이나 역량을 축복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에 맞는 어떤 정서적인 지원이나 환경 조성이 필요한, 우리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도 고려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 멘토가 한번, 영재들을 보면 다 가족 중이나 주변에 이렇게 멘토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처음에 할 때 한 질문, 영재는 사춘기가 빠르다? 빠르기도 하고 특별하다. 빠르기도 하고는 확인된 바 없다. 그렇지만 예, 특별하다. 근데 빠르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렇죠. 자,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영재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보다 더 힘든 사춘기를 보낼 수 있고, 그 시기에 부모의 되게 더 높은 수준의 배려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이게 뛰어난 것만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그런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세심한 배려나 이런 멘토와의 이런 좋은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제가 맞춰야 되는데 요거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배려가 더 많은 관심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너무 다가가면 너무 뒤로 갑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